보셨죠? AI가 이제 모든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점점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그, 이제 방법은 정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세금을 이제 엄청 걷어내겠죠. 그래서 중산층이 더 몰락하고 잘 된 데는 더 잘 되고, 이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는 정말 유일하게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고, 그리고 중산층을 늘리는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월 1억 이상 주질 않잖아요. 상한선이 있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잘 굴러가고 잘 성장이 되고 있는 나라는요. 중산층이 많아야 돼요. 아시겠죠? 중산층이 몰락되고 그 중산층이 서민층으로 가고 빈부격차가 심해진다. 그럼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는 뜻인데요. 중요한 거는요. 성장 동력이 적어져요. 지금 인도네시아가 보면 중산층이 막 늘어나면서 오토바이 탔던 사람들이 자동차를 바꾸고 뭐 빌라 살았던 사람들이 아파트로 바꾸는 것처럼 계속 소비는 더 많이 늘어나고 인구도 많죠. 그리고 지금 한국 문화를 갖고 있고 지금 수도권 지하철이 생기고 너무너무 좋은 시장이거든요. 근데 우리 애터미가 또 인도네시아도 오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전 세계에 지금 잘 사는 나라도 있고 성장되는 나라도 있고 아직도 후진국인 나라도 있는데 모두 전 세계로 애터미가 쭉쭉쭉 나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제는 어디에 집중을 하셔야 될까요? 글로벌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회사가 가는 흐름을요, 우리 여러분들도 따라가셔야 돼요. 회사는요, 그전에는 신제품을 팍팍팍팍 안 늘리고 제품 가짓수를 천천히 늘렸어요. 성장 동력을 확 안 늘리겠다는 거예요. 천천히 꾸준히 성장시키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신제품이 어떻게 돼요? 막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러면요, 이제는 탄력을 받기 때문에 처음 초창기 시작하신 분들보다 지금 시작하신 분들이 그 시간차나 뭐 이런 그 기간을 봤을 때 더 빨라요. 아, 왜 옛날 분들은 10년 걸려요? 10년 걸리게끔 회사가 천천히 성장 동력을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글로벌로 나가면요, 이제 배가로 속도가 나기 때문에 저희는 그 흐름에 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회사가, 이제 글로벌로 준비하는구나. 바로 탔죠. 바로 타니까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잘 된다. 근데 여러분, 나도 바로 타야지?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왜일까요? 내가 내공이 없어서 잘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한 인재가 들어와도 여러분 밑에서 분명히 시련이 있으면서 떨어져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로벌 국제하면 저렇게 성장하고 막 글로벌 가는데 나도 빨리 쫓아야지. 그러면서 맘졸이지 마시고요. 일단 내 가까운 사람부터 내가 많이 거절을 받고 그리고 내적 성장을 시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좀 급할수록 내가 계속 차근차근 준비를 한다 생각하면서 하셔야지 몸만 급하고 마음만 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진행도 안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내 파트너 사장님들이 사업을 잘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내 파트너가 딱 생겼어요. 내 파트너가 생기면 자꾸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가르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스폰서다 보니까 내가 이런 시행착오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가지 않게끔 잘 가르쳐줘야지. 그러면서 막 알려주거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 애터미는 시스템 소득이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내 파트너가 중요합니다. 내 파트너가 중요한데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우리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잖아요. 아무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파트너가 막 일을 한다고 해서 바로 막 매출이나 뭐 그런 멤버십 사업자가 막 늘어날까요? 그렇게 생각보다 안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같이 알려주면서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지 마시고요. 내가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는 젖소 철학이 아닌 애기 철학이기 때문에요. 그냥 내 자식을 키운다는 생각으로 내가 계속 열심히 더 뛰고 내 파트너 밑에 사람들을 더 만나주고 직접 후원도 해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 나를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스스로가 깨닫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복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 파트너는요, 엄청 쪼잔해요. 저 파트너는요, 진짜 승질 더러워요. 막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근데 성격은
뭐 그렇다 칩시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내 파트너는요, 쪼잔해요, 뭐해요 하는 분들 있죠. 저 사람 되게 잘 살고 잘 나고 막 이랬는데 생각보다 쪼잔해 이런 분들은요, 거꾸로 보셔야 돼요. 거꾸로 내 자신을 보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는 반드시 나를 보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처럼 복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내 자신을 잘 몰라요. 내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잘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내 파트너는요, 맨날 배달만 하고요, 사업 설명을 안 해요. 그러면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사업 설명을 과연 한 적 있었나? 그리고 내 파트너는요, 직접 주문 안 하고요, 맨날 배달의 기수처럼 배달만 방판 마진 없는 방판만 하고 있어요. 그럼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방판만 하지 않았나? 보통 보면 나를 복제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걸 그대로 복제해가지고 이게 딱 정말 냉정하게 딱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서 조직이 안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슴의 크기는 내 조직의 크기라고 항상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리하는 파트너의 행동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봤을 때, 내가 왜 이렇게 갈등이 생기지? 왜 이렇게 나한테 쪼우지? 왜 나한테 난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러지? 그러면 내가 막 자세히 보면 내가 무시받는 행동을 반드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나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대방, 내 파트너보다 지적 수준이 뛰어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똑같이 가르쳐도요. 나도 진짜 스폰서님처럼 똑같이 가르쳤는데 왜 나는 개무시하고 왜 스폰서님 말은 듣지? 그것 또한 나의 시작. 그리고 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반팽이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너는 내 포인트 다 받아먹잖아. 약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덕우 총단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내 파트너하고 갈등이 생겨. 보통은 대실적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생긴다 할 때는요, 은밀한 선물을 하라 그랬어요. 은밀한 선물을 하는데, 은밀한 선물을 했는데도 계속 나를 개무시해. 왜 이렇게 나한테 자꾸 그러지? 그럴 때는요, 뇌물을 주라 그랬어요. 진짜 정말 여러분,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뇌물이 막 돈을 갖다 바쳐라 이게 아니고요. 정말 진실되게 그 사람에게 이 정도로 제가 받아도 되나 너무 미안할 정도로 감동시킬 만한 뇌물을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요, 아주 충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모든 책임, 시스템 소득을 완벽하게 셀프 리더를 그 사람이 다 밑에까지 복제시켜갖고 더 열정적으로 사업을 할 거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과정을 겪으려면 나도 이 꼴, 저 꼴, 별꼴 다 겪으면서 깨져보고 성장이 돼야지 내 파트너도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무시를 받았으니까 내가 한번 다음에는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그러면서 알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뛰어난 사람 있죠? 우리 애터미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인재, 대발이다 그러면요. 나를 엄청 피곤하게 합니다. 잠도 못 자게 하고요. 아침, 점심, 저녁, 새벽, 밤낮 가리지 않고 카톡, 문자, 전화 아주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 피곤하다는 게요. 스트레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쉴 시간이 없다고 표현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은 내가 조용조용했어. 근데 내가 시도 없이 계속 전화 오고 막 상담 들어오고 물어보고 막 이럴 때는요. 내가 좀 쉴라 하면 전화가 오고 내가 좀 쉴라 하면 문자 오고 이럴 때는요. 정말 바쁘거든요. 쉴 수 없이 바쁜데 그거는요. 아주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사장님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자꾸 불만을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면요. 그 인재가 우리 스폰서는 나의 열정을 못 미치잖아요? 100%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진짜 라인도 튼다니까요. 왜? 인재기 때문에 똑똑해가지고, 이 사람은 아니네. 그러면서 직접 스폰서를 찾아 나서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인재가 탁 들어왔을 때, 그 열정에 맞게 또 팍팍팍 응원과 지지와 그 열정을 컨트롤 해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일낸다니까요. 아주 빠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 우리가요, 항상
항상 애터미가 과정이 있어요. 껑충은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보름에 30만 대 30만 도 처음에는 맞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이 자꾸 자꾸 늘어나면서 나도 전달하고 맞춰먹는 소비자 이제 수당 발생돼 갖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시스템은 안 타는데도 막 전달하는 사람도 생기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어느 순간 뭐 이틀에 한 번씩 세미를 맞거나 뭐 한 달에 아니, 보름에 150만 세미까지는 꾸역꾸역 또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50만 대 150만이 보름에 이제 열심히 꾸역꾸역 나도 활로 댕기고 나도 만나고 하면서 됐어.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보통 여기서 또 시간이 걸려요. 어디까지? 250만까지. 150만에서 250만까지 또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때 이거를 깡충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반드시 열정적인 사람이 하나 들어와야 돼요. 그래갖고 막 밑불이 돼가지고 막 포인트를 막 그 묵혀져 있던 파트너들이 막 되는 거야, 많은 거야. 계속 설렁설렁하고 열정도 막 식어가지고 막 천천히 전달만 하고 이랬던 사람의 파일업을 시킬 미친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그랬을 때 딱 하나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좋습니다.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튀어나오면요. 금방 250을 넘으면서 그냥 300만이 뜨는 날이 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내가 보름에 250만, 250만이 떴어. 그리고 300도 떴어. 그러면요, 그 밑에 뿌리를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뿌리에서 그 밑에 그 열정적일 때 그 밑에 사람들 중에 빨리 그 밑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그 밑에를 열심히 찾아내주고 만들면 그 위에서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이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이목이들이요, 막 포인트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다가 씨, 안 되겠다. 나만 처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없던 열정이 막 생기면서 그 파일업이 되면서 다들 막 뜨거 튀어나온 사람, 그리고 열정이 식었다가 다시 열정이 끌어나온 사람, 아주 별 사람들이 다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내 매출은 갑자기 750만 대 750만이 보름에 이제 오토 팀장의 그림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750만이 이제 1000만 포인트가 보름에 떴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이제 오토 국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껑충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꾸준히 하시면서 그 그림을 그리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 수당을 늘리는 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1일부터 15일, 16일에서 말일 포인트를 계속 체크하라 그러죠. 내 애터미의 사업이 성장되고 있나? 그냥 보합인지, 그냥 유지만 되고 있는지, 아니면 처지고 있는지를 계속 아주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저는 요즘요, 너무 폭발해가지고요. 무슨 시간이 일주일, 우리 보름 기준이죠, 직급수당은?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너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매일 전화가 막 이러고. 그러니까 어때요? 스폰서도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밑에 파트너가 막, 그러면 그 밑들이 다 타오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30만 대 30만을 매일매일 맞는 걸 처음에 목표로 하신 다음에 그게 이제 넘으면 이제 50만 대 40만, 60만 대 40만 뭐 이런 날이 올 거예요. 너무 아깝죠. 그리고 뭐 60만 대 60만 이런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안주하는 게 아니고요. 더 밑에를 찾아내고 소비자도 늘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매일 70대 70을 맞는 날을 이제 그리시면서 생생하게 꼼꼼하면서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70대 70이 맞으면요. 반드시 그 밑에서 이제 시스템을 타는 사람,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직급이 유지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는 이제 150대 150, 240대 240은요, 쉬워요. 왜? 돈이 되기 때문에요. 돈으로도 후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애터미가 처음에 더딘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요, 내 밑에 직장인, 그러니까 내 밑에 직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보통 여러분, 내 밑에 직원이 있어서 내 밑에서 열심히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월급을 안 주잖아요. 월급을 안 주니까 당연히 내 파트너가 적극적이지 않죠. 근데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 자꾸 이러니까 누구나 다 두 줄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줄만 아무리 터져도 그걸 알아듣겠냐고. 네트 경험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줄만 터지면 뭐해? 반대가 안 되는데 뭐 이상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아들으려면 네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가르쳐주고 알려주려면 내가 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항상 칼자루를 잡으라 그랬죠. 칼날을 잡으면 항상 피가 나요. 근데 우리 파트너가 좀 일을 잘했으면 잘 시키고,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내가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해도 불만이 많죠. 왠지 아세요, 여러분? 자주 봐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요, 여러분, 1번도 스폰서예요. 따지고 보면, 그쵸? 근데 1번한테는 따지나요? 연락을 안 하니까 1번한테는 사진 찍기 바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직계한테 항상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우리는 자주 보고 제일 직계가 제일 많이 도와주고 그 사람을 정말 도와주려 최선을 다하는데 제일 불만이 많아. 근데 그거를 스폰서도 자꾸 감정이 자꾸 쌓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걸 같이 갈등이 생기면서 조직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파트너를요, 즐겁게 일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당근과 채찍이 제일 중요한데요. 근데, 어, 당근과 채찍질인데, 채찍질은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당근만 주셔야 돼요. 왜? 내가 월급을 주지 않잖아요. 내가 월급을 주지 않기 때문에요. 그만둘 확률이 많아요. 좀만 안 하면, 말면 되지 뭐. 내가 돈 받아, 이거 뭐 모아봐서 뭐 하게? 그러기 때문에 알아들을 때까지, 그리고 내가 칼자루를 잡을 때까지 당근만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자, 보세요. 저는요, 항상 제 지론이 이 애터미 사업을 해도 즐겁게 일하게 하자. 뭔가 만나면 즐겁고, 나 빨리 저 스폰서님 빨리 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의 자세가 들리끔 만들자는 뭐예요? 내가 희생하자. 희생도 아니죠. 나는 월 1억을 꿈꾼 거니까.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셔야 돼요. 200만 원의 꿈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날 싸워요, 맨날. 100만 원의 꿈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다 때려친다니까요. 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커피를 갖다 달래, 부산에서. 그럼 여러분, 포인트 생각하시죠? 아씨, 커피 3천. 그럼 어떻게 돼요? 부산 가요? 안 가요. 왜? 내가 이거 100만 원 받고 부산 가겠어요? 못 가죠. 근데 여러분, 내가 월 1000을 꿈꾸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부산까지는 안 가지만 내 가까운 근처나, 그리고 내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데는 가겠죠. 근데 내가 월 1억을 꿈꾸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해외까지 나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러면, 돈도 안 되고, 거기 매출도 안 오르고, 완전 별 볼일 없는데 왜 가는 거예요? 그 사람 건너에 인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월 1억을 꿈꾸는 사람은요, 그거를 아주 생생하게 꿈꾸기 때문에 내가 경비가 깨지든, 내가 밥을 사든, 내가 직접 그 사람한테 후원을 하든,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왜? 내가 그 한 사람만 찾으면, 인재만 나오면, 내 인생이 팔자가 피고 가문이 바뀌는데요? 그래서 이건 생각의 차이다. 그래서 자꾸 조직은 내 가슴의 크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누가 있다, 인재다 그러면요. 내가 거기를 가는데도요. 내가 밥 살 때도 많아요. 왜일까요? 하나 잘 키우면 내 인생이 끝나버리는데. 그러니까 그거를요, 여러분. 내 사업을 생각하시면서 해야지 스폰서 사업으로도 보지 마세요. 스폰서님이 이렇게 하면 스폰서님 당연히 밥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스폰서님이 여러분들 주력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당장이었다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스폰서가 옆에서 도와주고 봐주고 할 때요. 감사함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다고 또 스폰서도 스폰서라고 내가 이렇게 시간 내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너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요. 내 파트너를 즐겁게 일을 시키는 방법을 어떻게 했냐. 자, 여러분 이거 되게 간단해요. 내가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잠깐만요. 일단 내가 월 1억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서서 시작을 합니다.
이거 펜이 안 나오네. 큰일 났네. 아, 자. 그러면 내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쭉쭉쭉쭉쭉쭉 하다 보면 이게 왜 가로로 됐을까요? 자, 여러분, 이 화면이 거꾸로 보이시죠? 다시. 음. 자, 내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다 같이 우리 한번 열정적으로 해봅시다 해도 어때요? 안 해요. 그러다 소개 하다 보면 이제 그 파트너가 그리고 파트너 1 여기서 이렇게 막 좀 꾸역꾸역꾸역 자꾸 찾아가고 하다 보니까 소개를 해줬어. 그래서 파트너 2가 생겼어요. 근데 이 파트너 2가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잘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직접 가면 깔끔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요 소개한 사람 있죠. 파트너 1한테 파트너 1이 파트너 2를 소개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내가 이 파트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파트너 2를 지금 너가 계속 이렇게 후원해줘야 된다. 너 여기 안 해주고 하면 이 사람 들어간다. 이러면서 계속 뭐라 그래. 그 말도 맞아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가졌는지부터 일단 정확히 보셔야 돼요. 환경, 문화, 성격. 근데 이 사람이 100만 원의 꿈을 가진 사람한테 사야 된다 하면 하겠어요? 들어가지? 이 사람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오히려 손해인 거예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갑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을 제가 직접 다 좌우로 후원해주고 케어해주고 직접 만나준 다음에 요 파트너한테 전화를 해요. 아, 축하드려요. 제발이에요. 와, 이 사람이 또 이렇게 했네요. 저렇게 했네요. 여기 또 달았네요. 아, 또 소개 나왔네요. 또 매출 올렸네요. 이러면서 이 사람한테, 이 파트너한테 용기와 희망과 우리 하체 사장님도 오토 쌤이 됩니다. 오토 판매사 됩니다. 오토 팀장입니다. 이러면서 칭찬을 하고 응원 격려를 해준다고. 칭찬은 아니죠. 응원과 격려를 해준다고. 사장님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적극적으로 밀어드릴게요. 이러면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파트너가 어떤 느낌이 들까요? 감사함이 들어요. 우리 스폰서님 저렇게 고생하는데 나를 위해서 정말 진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게 해야 되는데 왜 생색을 내시냐고. 이게 생색 내면요. 아, 누가 해달래? 뭐야, 자기 사업하는 거지?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저는 너무 밑에 파트너가 빨리 돈이 되고 진짜 튼튼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면서 이 사람들한테 응원과 격려를 해주면 그분들이 이제 국장님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해요. 뭐 반찬 떨어진 거 없어요. 뭐야? 아이고 저도 쉬지 않고 하겠어요.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뭔가 죄책감 같냐.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저는 거꾸로 그렇게 얘기하죠. 항상 힘을 더 같이 잘하면 된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젊으니까 더 뛰겠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내 파트너를요, 열정과 그 일을 시키게끔 만들고 싶으면요, 거꾸로 응원과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미안하게. 이게 우리 총괄장이 말하는 뇌물을 줘라예요, 뇌물. 이런 게 뇌물이에요. 거꾸로 내가 그 사람한테 뇌물을 주라가 아니고요. 이 사람한테 완전 시스템 소득을 100만 원을 그냥 공짜로 계속 들어가게 만들어줬어. 그럼 엄청난 뇌물을 만들어준 거죠? 그럼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신나가지고 더 난리가 날 거예요. 뭐 애터미 대박이야 대박이야 안 자고 수십 번도 더 핸드폰 봐가지고 포인트 또 떴네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더 열정적일 거예요. 근데 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우리가 사람이 많아지고 조직도 커지고 하면요 다 내 맘 같지 않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꾸역꾸역꾸역 파트너로 키워줬는데 끝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진짜 모르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을 모르고 계속 불만이고 조금 뭐 안다고 자꾸 나를 무시하면서 자꾸 지시하려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냥 파트너를요, 머릿속에 지우세요.
여러분들은요, 이제 좀 성장되면요, 뭘 하셔야 되냐면요, 머릿속에 지우는 거를 이제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자꾸, 아, 내가 여기도 해야 되고, 저기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면 또 여기 우측도 있는데 우측에 또 좌우도 해야 되고, 내가 도대체 몇 주인 거야 생각을 하는 순간요, 머리 터지고 내 사업 안 돼요.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 그냥 머릿속에 지우면요, 포인트 나한테 다 그대로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내 머릿속에 일단 진상 파트너가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당근과 채찍질이라 그랬죠. 자, 파트너 좌측에 있고 파트너 원이 우측에 있다 칩시다. 그러면 당근과 채찍질인데 요때 딱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당근만 주다 보면요. 정말 나 때 그러니까 파트너 때문에 스폰서가 됐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감사함이 아니라. 끝까지 모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이제 채찍질이 필요해요. 이 채찍질이 뭐냐면 내가 그 상대방한테 정말 정확하게 비수를 꽂는 그 뭔가 탁 아픈 말을 딱 해주려면요. 그 사람이 그만둘 생각, 저 사람 그만둬도 된다 생각했을 때 꽂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칼을 딱 찔렀어. 목에다 칼 찌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의 아픔을 팍 채찍질을 할 때는요. 정확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밝혀줘도요. 그 사람은 거꾸로 상처받아가지고 오히려 해방을 넣을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저 사람이 내가 채찍질을 딱 했을 때 그거를 깨어서 정신 차려서 잘하면 다행이지만 그만둘 수도 있기 때문에 나도 그만둬서 손해를 보거나 없으면 더 영향이 커.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당근만 줘야죠. 참아야죠.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없어도 된다 할 때는요, 강하게 채찍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아듣게 이야기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반성을 하고 진짜 그 열심히 다시 끌으면요. 끌어서 다시 열정을 끌어올리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요. 그분이 더 성장돼요. 근데 끝까지 그래도 이거는 스폰서 사업이고 막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나 안 그러면 다른 라인 갈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요. 저는 딱 하나만 봅니다. 이 사람이 소개한 좌우에 인재가 있으면 저는 그냥 머릿속에 이 사람을 지우고 그냥 이 사람 밑에서 일을 해요. 그냥 코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직급, 내 밑에 그냥 코드만 있으면 직급이 하나로 자동으로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코드만 보는데 만약에 꾸준히 하는데 인재가 이 한쪽으로만 쏠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틀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 스킬이에요, 스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스킬 노하우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절대 몰라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애텀에서 한 3년에도 못 알아들으신 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를 계속 듣고 계속 경험을 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우리 A코어 체크리스트에서 상담이 들어가 있죠? 미팅 참석, 상담, 쇼도 플랜이 저는 그 A코어 중에서 그 세 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상담이 제일 중요한데 그 트르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요. 그 스폰서도 정확히 상담을 자주 한 사람이랑 해야지 그 사람이 틀어버리세요. 뭐 하세요? 이걸 딱 잡아줄 수 있는데 상담을 그냥 좀 문제 터지면 상담하고 좀 또 알아서 하고 이러면요. 방향을 또 오히려 스폰서가 더 잘못 잡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자주자주 소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임페리얼이어도요, 아무리 직급이 높아도 나랑 자주자주 소통하는 사람이 자주자주 소통하는 스폰서가 더 정확히 맥을 잡아주고 알려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빨리 스폰서가 옆에서 가르쳐주고 했을 때 배우셔야 돼요. 근데 배우지 않고 그냥 스폰서가 알아서 다 해주겠지라고 자꾸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스폰서는 이렇게 안 하지? 왜 안 도와주냐? 뭐 하냐? 이러면요. 제가 계속 그랬죠. 당근을 주시라고. 당근을 주는데 채찍질을 탁 주면 정신을 차리게 했는데 그거를 딱 틀면요. 정말 이도우 총단장님은 정말 무서우신 분이에요. 제가 총단장님을 계속 옆에서 보면서 야, 아무나 임페리얼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차라리 채찍질은요. 그 사람한테 한 번이라도 기회를 준 거죠. 그쵸? 왜냐면 당신이 다시 깨어나게끔 기회를 주고 채찍질 혼냈다 그 방법을 다시 채찍질을 하면서 알려줬다는 거는 같이 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건데요. 정말 이도우 총단장님은요. 끝까지 당근만 주세요.
끝까지 당근만 주다가 정신 못 차리면요. 그냥 바로 전화 안 받으십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바로,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 그래서, 갑자기 스폰서랑 연락이 잘 됐는데, 연락이 안 돼. 그 무관심이 걸리면요. 진짜 이 애터미 사업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스폰서 직계든 어떤 위에 있는 스폰서들 같이 나를 소통해주고 어울려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큰 자신감과 용기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감사함을 느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계속 그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그리고 그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계속 그 파트너들한테 그 옆에서 상담하는 거, 뭐 전화 통화하는 거, 뭐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임페리얼이 되려면 엄청난 큰 아량과 넓음과 정말 포커 페이스가 중요하구나. 그걸 느낀 사람이에요. 연예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회장님 얼마나 대단하세요. 그 진짜 2조에서 10조, 100조까지 가려면 엄청난 그 정신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업을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기업 좋은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도구를 가지고 애터미로 진짜 그냥 나발나발나발 애터미 알아보세요. 써보세요. 그러면서 그 파트너가 나오면 그 사람 관리해주고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된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요. 내 몸은 10개가 아니고 하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미팅에서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애프터나 아니면 이제 거기서 이제 잠깐의 이제 미팅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거기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종로로 항상 일요일마다 이렇게 세미나를 계속 참석을 했어요. 그 종로에 참석을 하시면 항상 최낙견 단장님이 그 이제 세미나가 있는 데가 아니라 그냥 개인 미팅방이 있거든요. 그 개인 미팅방에서 뭐 하시나 초창기 때 뭐 하시나 하는 사람들이 더 줄이 쫙 서 있는 거야. 뭐 하나 했더니 다 계보도 들고 너무 바쁘잖아요. 리더면. 그쵸? 그 리더 너무 바쁘고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이 계보도 상담을 해야 되니까 그 미팅 장소에서 그 짠짠짠짠 해서 10분 정도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 의사들 보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아유, 머리가 아프고 막 해가지고 그냥 딱 나가죠. 그런 것처럼 정말 사람들이 줄이 쫙 서 있어갖고 10분 했을 때 저도 뭐 하는 거지? 뭐하지? 그러면서 저도 그때 일요일날 이제 조직이 조금씩 이제 막 생기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렇게 하나 보다 그러면서 저도 계보도를 그리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뭐 해외 파트너가 뭐가 있다 그럼 또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또 전화 연락처도 막 연결시켜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미팅에다가 왜 세미나를 참석해야 되냐면 이덕우 총대장이나 임페리얼 마스터님들도 보세요. 밖에서 그 임페리얼들의 그 룸이 있죠. 거기서 사람들이 그 리더분들이 완전 완전 쫓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막 총단장이 만나기도 힘들고 스폰서들 만나기 힘들 때 어떻게 돼요? 그 세미나 현장에서 그 짬나는 시간을 통해서 또 개인 상담을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세미나를 참석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미나를 참석하는 이유가 알아듣게 하려고 머리에 꽉 차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요. 사람이 늘어나다 보면요. 만날 사람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니 총단장님이 500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 500만 명을 어떻게 다 하나하나 만나줘요? 못 만나죠. 그럼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석세스, 원데이 이런 데에서 이제 중요한 뭐 해외에서 와가지고 따로 개별 미팅이 필요하다. 그럼 거기서 미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바쁘고 높은 직급자랑 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잘 나가는 팀한테 당연히 더 집중을 하겠죠, 여러분. 사람이 없을 땐 집중을 당연히 그 한 사람밖에 없을 땐 그 사람한테만 애지중지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 시대, 할머니 시대 때 자식이 많아. 그럼 자식이 많은 사람들 물어보면 엄마 아빠가 애지중지 키운가요? 그 자식들끼리 얻고 다니고 그냥 알아서 키웠잖아요. 근데 하나씩 노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그냥 엄마 바빠갖고 그냥 출근하고 그랬을 때 그 초등학교 1학년이 그냥 밥 차려 먹고 학교 갔다니까요. 근데 요즘 1, 2학년들 가만히 냅두나요? 안 냅두잖아요. 왜?
이제 하나도 안 낳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애지중지하게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만 있을 때는 모든 쏠림이 다 이쪽으로 생기는데 하나지면요. 그 안에서도 인재가 무지 많아요. 그러면 그 스폰서도 리더분들도 어떤 사람을 더 집중할까요? 잘 나가고, 잘 되고, 긍정적이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한테 당연히 쏠림 현상이 생기죠.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돼요? 뭉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뭉쳐서, 근데 우리가 시스템에 참석하는 이유가, 아, 저 똑같은 거 또 들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것부터 훈련이, 이 지루한 반복의 훈련이 돼야지만 내가 그게 스폰서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이덕호 총단장님한테 저도 옛날에 상담을 계속 하면 이 사람 대박이에요. 정말 능력 좋아요. 딱 그러잖아요. 근데 보자마자 냄비형인지 뚝배기인지 너무 잘하세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 완전 점쟁이 마냥 다 거의 다 맞추신다고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딱 사람만 봐도, 아, 저 사람은 빨리 밑에 안 찾으면 금방 팔랑귀네. 금방 없어질 사람. 아, 빨리 밑에 찾아야겠다. 아, 대발이네. 아, 이 사람 능력자네. 요런 게 느껴지는데 총단장님은 얼마나 그게 심하겠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요, 어떤 게 생기냐면요, 열정적이고 능력이 있다 그래도요, 믿질 않아요. 왜? 보통 3년 안에 거의 다 그냥 그만두신 분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냥 물건만 쓰는 열정이 넘쳐도 3년을 못 버티고 그냥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물건만 쓰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들도 거꾸로 믿질 않아요. 그럼 그거를 믿게끔 신뢰를 쌓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루한 반복을 버텨냈을 때 그때 아, 쟤는 해내겠네. 이게 있다고요. 그 신뢰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맨날 총장이 저한테 그랬어요. 내 말을 머리로 알아듣지 말고 가슴으로 느꼈으면 좋겠다. 그게 3년 걸린다. 맨날 그 얘기가 여러분, 우리 그냥 열심히 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면 뭐예요? 3년 뒤도 5년 뒤도 그만두는 사람들도 태반인데. 그 사람들이 머물게 하고, 그 사람들이 머물면서 새로운 사람이 유입돼야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머물던 사람들이 또 나가서 또 새로운 사람 들고 새로운 사람이 또 머무른가 했더니 또 그만두고 또 새로운 사람 들어왔어요. 그럼 그거 사업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제자리인 거예요. 그거는 매몰 비용의 함정처럼 계속 성장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뒤지는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도 완전 그냥 물 밑에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끈기와 이거는요, 여러분, 스몰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슈퍼 드림을 꿈을 꿔서 엄청난 사업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3대 상속이 되는 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끈기를 버티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인내와 싸움이 어디냐? 시스템 참석입니다. 그 시스템을 꾸준히 하고 열심히 애터미 A코어 체크리스트를 하면 그 시스템 참여도 뭐예요? A코어 체크리스트에 다 들어가 있는 맥락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이제 내가 조직이 커지면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서 꾸준히 참석하신 분들 계시죠? 이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시스템을 참석하는 이유는 나를 복제해서 이제 사람이 늘어나면 내가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내가 관리하는 사람을 넘어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까지 이제 만나게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 미팅 장소에서 상담을 해주겠다는 생각을 이제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밑에서 이제 파트너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게 여러분, 아, 스폰서에 시간 좀 내주세요. 시간 없다니까요, 이제 진짜. 진짜 시간 없어요. 저도 총괄장님 맨날 스케줄 이렇게 보면요. 3개월, 5개월, 막 벌써 5개월까지도 잡힌 데가 있어요. 근데 저도 어떤 능력자가 막 나왔어. 아, 그럼 여기 시간 좀 재봐야겠다 했더니요. 그게 한 달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월 달부터는 좀 조정을 해서 그렇게 좀 후원 동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저도 한 달이 걸리는데 왜? 서로서로의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까 그게 미뤄지는데 여러분 최고직급자분들, 로열분들 뭐 그런 분들은 어떨까요? 더 바쁘겠죠? 그래서 시스템 참석을 안 하면요 절대 조직이 안 커져요. 왜? 그거는 몇 사람만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 있는 거. 그래서 내가 큰 그림을 그린 분들은요
아, 내가 이제 손길이 닿지 않는 파트너까지도 내가 미팅을 해주고 해주려면, 아, 시스템에 참석을 하면서 거기서 애프터를 해주고 개인 미팅을 해주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아, 지금 생각해보면, 아, 우리, 그, 저기 뭐야, 총단장, 아니, 저기 뭐야, 그 최낙균 단장님이 그때 코로나 전에 애프터를 해서 사람들이 막 줄 서 있는 거, 또 밖에 나와서 일요일 날도 줄 서 있는 거. 아,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뭐 했을까? 그냥 그때는 별 생각 없어서, 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가 아니라요.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 했던 거예요. 아, 동그라미 그래서 막 계보도 상담하네. 나도 할 거 없는데 그냥 따라 했다니까요. 그리고 들어와서 맨 처음에는요, 어떤 상담을 하냐요. 그래서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하잖아요. 상담을 했는데. 근데 그냥 그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 해봤던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모든 게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르겠죠.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 어떻게 될까요? 아, 그때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게 하나하나가 다 모든 게 다 소중한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가 모든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다 헛되지 않았다. 그게 너의 내적 성장을 만들어준,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원동력이 됐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 모르겠어요. 뭐가 답답해요. 그냥 하세요, 여러분.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거를 과정을 겪고, 껑충 뛰어넘으면요. 아, 그때 그 말이 그거였구나. 아, 그때 소판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아, 나도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게 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요, 그 모든 세월이요,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지금 최낙균 원장님 보기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 그때 최낙균 원장님 맨날 그 뒤에서 맨날 줄 서 있던 게, 아,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만날 사람들이 많은데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 미팅 장소에서 정말 10분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계보도 상담을 해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했었던 거구나. 그거를 정말 뼈저리 느낀 거예요. 여러분 스폰서한테 전화해 보시라니까요. 스폰서님 우리 센터 좀 와주세요. 올까요? 안 와요. 왜? 스폰서님도 바쁘다니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현장을 가서 거기 안에서라도 상담을 하려면 근데 바로 상담을 해줄까요? 안 해줘요. 또 상담에 밀려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눈도장, 쉽게 말하면 계속 스폰서의 레이더망에 계속 보여야 돼요. 아, 쟤, 또 왔네? 또 왔네? 처음엔 피하겠죠. 스폰서님도 바쁘니까 잘 모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근데 자꾸 보이면요. 자꾸 보이고 끝까지 남아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 정말 저 사람이 뭔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러면서 어떤 상담이 필요해서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요? 까지 해줄 때까지 그렇게 끈기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다 하다 말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끝까지, 저는 그 끈기와 그 열정이 한결같았던 거에 저는 제 자신에게 너무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 가수라는 직업과 운동을 했던 게 정말 저한테 그 힘든 어려움과 역경과 끈기를 가르쳐 줬거든요. 버티는 거. 웬만한 일반인 분들은요, 잘 못 버텨요. 근데 운동이나 막 그 연예인 길이나 너무 힘들거든요. 스타가 되기까지는 너무 평생을 해도 스타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죽을 때까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버티고 버티고 버텼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는 애터미로 그거를 너무너무 잘 써먹고 있어요. 웬만큼 버티는 건 너무 쉽더라고요. 그리고 내 파트너가 무식하고 멍청하고 못하고 못 알아들고 진상이고 막 아주 별꼴을 많이 봐요. 우리 회장님이 오죽했으면 그 노래 제목이 꼴값이겠냐고요. 이 꼴 저 꼴은 봐도요. 별꼴은 못 본단 말이에요. 보통 아유 때려치자. 나도 안 할래.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거를 가수와 이 연예인, 이 가수와 이 운동에서 너무나 그 끈기를 배웠기 때문에요. 내 파트너가 진짜 별꼴인 파트너를 만나도요, 끝까지 끌고 가는 그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그거를, 아, 하나도 버릴 게 없이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소중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총단장님도 오죽했으면 저한테, 야, 거긴 아니야, 버리라고, 틀으라고, 이렇게까지도 했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밀어붙이고 나갔던 팀들도 있어요. 정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스폰서님의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시간과 그 내공이 아니야 저 사람 더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아니야 저 사람이 지금 아직 몰라서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면 깨달을 거야 그걸 참고 끝까지 했기 때문에 그걸 또 총단장님도 인정을 해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저한테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실 때도 있습니다. 아 그냥 이제는 틀으려고요. 이렇게도 얘기하면서 이제는 손뼉이 맞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제는 저한테 그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내 말을 너는 수제자가 왜 이 모양이냐? 뭐 그럴 때도 있고 너 내 말을 못 알아면 됐겠냐? 그리고 막 저번엔 그러시더라고요. 내 말을 이제 너는 내 말을 안 알아듣는 사람은 너밖에 아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파트너로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랬을 때 진짜 얼마나 감사해요. 그 과정까지 진짜 끝까지 스폰서님들이 저도 그런 얘기 제가 너무 신나서 너무 감사해서 막 얘기를 하면 저를 칭찬해 줄 때 저는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게 정말 우리 스폰서님 덕에 제가 잘 된 거죠. 건강만 해주세요. 건강하게 꼭 관리 잘 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 또한 여러분, 아, 스폰은 제가 있으니까 더 잘났죠? 제가 한 줄 끝내주니까 좋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멍청한 거예요, 제발 여러분. 입 조심 좀 하세요, 진짜. 저도 어제 초반에 그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할까? 정말 건강 관리만 잘 해주시고요. 진짜 우리 멘토님 안 계셨으면 제가 애터미를 과연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우리 스폰서님을 더 섬겨야죠. 그랬을 때 그 어떤 마음이 들까요? 쟤는 내가 끝까지 성공하게 시킨다. 그런 마음이 정말 감동이 들게끔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요, 스폰서님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셔도 돼요, 해도요. 온다니까요. 아니야, 매일도 올 수 있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땡겨야죠. 저는 항상 이론이 뭐예요? 스폰서한테 오라고 하지 말고 스폰서가 나한테 오게끔 땡기려면요.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훌륭하게 성장시키면서 잘 들으면서 그거를 내 거화 시켜서 더 플러스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재는요. 확실히 뭔가가 다릅니다. 저는 애텀에서 더 빨리 플러스 요인이 뭐였어요? 유튜브였어요, 여러분. 남들이 하지 못하는 스폰서들도 나를 인재를 보고 더 집중하고 더 관리를 했던 게 뭐예요? 가수라는 것도 플러스라는 직업이 있었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가수였으니까 뭐 이렇게 그냥 스폰서가 알아서 해주세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보통 무명 가수든 유명 가수든 보통 이 매니저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요. 그게 그 환경도 어쩔 수가 없어요. 보통, 아, 저 무명 가수 왜 저래 이러는데 가수란 직업은요, 항상 그냥 연꽃처럼 대기하고 있고, 매니저들, 무명이든 유명이든 다 똑같이 매니저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게 몸에 습관이 되기 때문에, 요 안에서도 자꾸, 아, 나는 그냥 이렇게 알아서 해주고, 나는 이렇게 얼굴만, 뭐 이름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연예인지가 이런 분들 별로 신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더 1년 반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제 저러다가 말겠지. 이런 생각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땠어요? 끝까지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장점이 됐다고요. 처음엔 저는 신뢰가 없었죠. 저러다가 그냥 어린애가 그냥 조금 하니까 하다 말겠지. 그랬는데 그거를 버티고 버티고 버티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제 직업이라는 게 플러스가 됐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지금 애텀에서 접목을 시켜서 플러스로 하는 거는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는 무조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한다. 나 글로벌로 나가려면 이거 비행기 값도 있고 내가 당장 이거 안 되고 난 영어 언어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회사 시스템이 좋네. 회사가 다 돈 버는 기술을 가르쳐 주네. 그럼 나는 그 내 거를 내 과정을 다 초보자들이 나오고 나는 점점 사람이 늘어났을 때 나의 옛날 모습을 다 그대로 배울 수 있게끔 영상을 일기처럼 만들어 놓자. 그게 나의 첫 번째 시작했던 스타트였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를요, 끝까지 올리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저는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요런 사람 다 만나기 때문에요. 제 아이디어는요, 평생, 무한대, 무한대. 왜? 내공이 많고 경험도 많고 계속 다양한 사람을 만나니까요.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달라요. 그리고 내가 이 내 직급과 내가 생각하는 그 애터미에서 이 연차에 따라서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요. 내가 강의하는 내용도 초창기 때와 지금의 강의를 들어보면 또 달라요.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저 때는 저랬네. 지금은 많이 성숙해졌네. 저도 내 자신의 그 일기처럼 그 영상을 옛날 영상을 보면서
그런 걸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거? 그리고, 많이 성장했네. 요때는 이랬는데,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러면서 제가 또 한 번 성장됐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저의 있었던 게 뭐예요? 애터미가 이제 저한테는 그 플러스 요인이 유튜브까지 동시에 해서 글로벌로 나간다. 그게 아주 생생하게 꿈꾸면서 끝까지 했더니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그게 정말 생각대로 들어오니까 막 뭐 사우디에서도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현실을 실현시켰잖아요. 제가 그 생생하게 꿈을 현실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런 경험이 없을 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와도 아마 제가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어떡할까요? 너무 자신감이 넘치죠. 왜? 제가 다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성장이 되고 어떻게 활성이 되고 저는 이제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야, 오케이. 뉴질랜드도 했는데 사우디쯤이야. 그냥 사우디? 내가 오픈시켜버리지 뭐 이런 꿈이 생기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걸요, 여러분, 그냥 껑충 뛰어넘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자꾸 성장을 시켜야지. 그냥 머릿속에 나도 스폰서처럼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 자기 화딱지에 화분에 스폰서도 어떻게 알고 그 사람을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후원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리스크가 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성장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항상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요, 현장을 토대로 계속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듣고 또 반성하고 또 애텀에서 더, 다시 열정을 일으켜서 다시 해야겠다. 그러면서 해내셔야 돼요. 왜 최국장은 잘 될까? 왜 나는 안 될까? 그렇게 봤을 때도 반드시 그게 또 이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또 열정이 없어도 괜찮아요. 열정적인 사람들끼리 뭉쳐 있으면요. 그게 자꾸 열정이 생기게끔 분위기가 되면서 성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면서 열심히 하시면